안녕하세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청각언어치료학과 한림청각언어연구소 이경원입니다. 지금부터 시리 측정의 이해와 실무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시리 측정의 이해를 돕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청능 재활 사례를 통한 시리 측정의 실무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 측정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두 개의 그림은 국내외 표준에서 제정한 보청기 적합관리, 즉 청능 재활의 절차입니다. 청능 재활의 절차 중 시리 측정은 상담, 보청기의 전기음향 조절, 보청기 적합 확인, 즉 보청기 검수 확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리 측정과 커플러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2cc 용적을 가진 커플러를 이용하여 측정한 이득 또는 음압 레벨은 우측의 실제 고막에서 측정한 이득 또는 음압 레벨과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고막 부근의 정확한 이득 또는 음압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의 수화기 팁과 고막 사이의 용적을 커플러로 이용하는 시리 측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시리 측정 방법은 위의 그림에서 나타낸 커플러 측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커플러 측정에서는 2cc의 일정한 용적을 가진 커플러를 사용하지만, 웨이도를 커플러 활용하는 시리 측정에서는 마이크로폰을 고막 부근에 직접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실리콘 재질의 프로브 튜브를 고막 가까이 삽입한 후 연결된 마이크로폰을 통해 보청기 이득 또는 음압 레벨을 측정합니다. 시리 측정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 측정은 짧은 시간 내에 보청기의 전기음향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때 청력 검사 데이터의 입력과 보청기 적합 공식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착용을 위한 상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청기 착용 전후의 이득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화된 시리 측정의 시각적인 효과는 보청기와 함께 청각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귀에서 보청기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므로 2cc 커플러 측정에 비해 고막 부근에서 정확한 이득 또는 음압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응답이 필요가 없으므로 유소화나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난청인에게 시행이 가능합니다. 시리 측정의 한계점입니다. 시리 측정은 그림 A와 같이 프로브 튜브를 보청기와 웨이도 사이의 틈을 이용해 넣기 때문에 높은 이득을 사용하는 보청기의 경우 음향 피드백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림 B와 같이 CIC 또는 IIC의 경우 고막과 튜브 간 적당한 거리의 형성이 어려우며, 면판이 웨이도 내에 위치하는 경우는 면판 가장자리에 높은 압력이 작용하여 프로브 튜브가 수축되어 시리 측정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림 C와 같이 REIG보다는 기능 이득을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시리 측정 기기와 피검자의 배치 및 제시 의무입니다. 시리 측정은 피검자와 스피커의 위치가 중요한데, 우선 스피커의 높이는 피검자의 귀 높이입니다. 피검자와
스피커 간의 거리는 스탠딩 웨이브, 즉 정제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1m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어 마이크로폰과 프로브 마이크로폰은 비슷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귀와 스피커 간의 거리, 제어 마이크로폰과 프로브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제조사의 안내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에 제시하는 제시음은 클릭, 협대역 잡음, 합성 잡음, 순음, 국제 어음 시험 신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변인의 실제 육성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시리 측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청력 데이터, 즉 청력 역치 레벨, 불쾌 강도 레벨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피검자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시선은 어느 한 곳을 응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제어 마이크로폰과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보정한 후 프로브 마이크로폰과 스피커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청력 데이터를 입력하고 비선형 증폭기에 대한 보청기 적합 공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프로브 튜브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귓속 보청기나 귓꽂이를 직접 귀에 넣어 프로브 튜브가 이주 또는 특정 부위에 닿는 위치를 확인하고 측정한 길이에 5mm를 더해서 실리콘 재질의 프로브 튜브에 유성펜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튜브를 삽입할 때 상기에서 확인한 이주 또는 특정 부분에 표시한 부분이 위치하도록 프로브 튜브를 삽입합니다. 프로브 튜브를 보청기의 수화기 팁보다 약 5mm 정도 더 길게 삽입하는 이유는 프로브 마이크로폰에서 나온 음향을 프로브 튜브에 충분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REIG의 측정 및 조절 방법입니다. 웨이도 내에 프로브 마이크로폰을 삽입한 후 보정을 실시합니다. 보정 후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REUG를 측정한 후 보청기를 삽입하고 REAG를 측정합니다. REAG 측정 후 나타난 REIG를 목표 이득과 비슷하게 나타나도록 보청기 적합 소프트웨어 등 조절기를 이용하여 REIG를 조절합니다. REIG는 약 5dB의 변동 범위 내에서 목표 이득과 일치하도록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청각 손실자가 최대한 편안해하는 상태로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REIG와 기능 이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IG와 기능 이득은 보청기 착용 전후의 이득 그리고 청력 역치 레벨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이론상 같은 수치로 나타납니다. 즉 기능 이득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청력 역치 레벨에서 보청기를 착용한 후의 청력 역치 레벨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이론상으로 REIG와 같은 수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능 이득의 경우 비선형 증폭기에서 압축 역치에 따라 증폭 역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압축 비율에서 압축 역치가 낮은 경우는 증폭 역치가 더 좋게 나타나서 기능 이득 또한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REIG는 피검자에게 제시하는 음압 레벨에 따라 보청기의 비선형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REIG가 각각 나타나는 것이 기능 이득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리 측정 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보청기 적합 공식의 선택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의 인지 및 음질 개선에 필요한 REIG는 외국의 보청기 적합 공식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재의 시리 측정기에서는 한국어에 적합한 보청기 적합 공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보청기 적합 공식을 선택한 후 경험을 통해서 보청기의 전기 음향을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많은 시리 측정이라 하더라도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보청기의 전기 음향 조절 또는 적합 확인은 시리 측정뿐만 아니라 커플러 측정, 방음실에서의 보청기 착용 전후의 기능 이득, 단어 또는 문장 인지도, 설문지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능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리 측정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청능 재활의 사례를 통한 시리 측정의 실무 적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청각학을 전공한 졸업생의 실제 청능 재활 보고 자료를 편집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대상자의 기본 정보, 배경 정보, 결과 및 해석, 재현 순입니다. 대상자는 57세의 남성으로 보고 내용은 보청기의 교체, 적합 및 확인입니다. 보청기를 교체하기 전 배경 정보입니다. 난청인은 2019년부터 양의에 RIC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직업은 안경사였습니다. 주 생활 환경은 안경렌즈 작업 시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이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은 소음 상황에서의 고객과의 상담 시 되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방문 목적은 현재 착용 중인 RIC 보청기가 업무상 마스크를 자주 끼고 벗는 상황에서 불편하여 다른 보청기로 교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RIC 착용 시 청력 역치 레벨 및 증폭 역치 레벨입니다. 증폭 역치가 3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IC 착용 시 시리 측정 REAG의 결과입니다. 3kHz 이상의 주파수에서 REAG가 목표 이득에 비해 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음실에서 보통 대화음 레벨인 50dBHL로 단어 및 문장을 제시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우측과 좌측의 단어 인지도는 보청기 미착용 시 0%와 12%였으며 보청기 착용 시 32%와 48%로 나타났습니다. 보청기 착용 이득평가 설문지인 KPF-Q 설문 결과 보청기 착용 전에 비해 쉬운 의사소통 상황, 배경 잡음 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청기를 착용하기 위한 청능평가입니다. 우측과 좌측의 순임 역치 평균은 50dBHL 그리고 45dBHL로 청력의 형태는 급경사형, 청력 손실의 유형은 좌우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타났습니다. 헤드폰 착용 시 우측과 좌측의 단어 인지도는 MCL인 90dBHL에서 48%와 68%로 나타났습니다. 선택한 보청기는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과 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고막형,
CIC 48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퍼스 대역의 청력 역치 레벨을 고려하여 환기구는 직경 1.4mm로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착용 중인 RIC를 CIC 형태로 변경하였으며, 아래의 표는 보청기의 변경 전후 보청기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새로운 보청기 출고 당시 2cc 커플러를 이용한 성능 분석 내용입니다. 보청기는 우선 전체적인 소리, 주변 소음, 본인의 목소리 크기 등 난청인의 주관적인 반응을 토대로 이득을 조절하였습니다. 그 후 시리 측정을 통하여 REIG를 확인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RIC와 마찬가지로 3k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REIG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주파수 대역에서 REIG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1.4mm의 큰 환기구와 음향 피드백 제어 시스템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토대로 2차로 이득을 조절한 내용입니다. 대상자의 주관적인 반응을 토대로 3차로 이득을 조절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상담 내용과 조절 방법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보청기 적합 확인 방법 중 하나로 REIG를 대신할 수 있는 기능 이득입니다. 우측은 고주파수 대역까지 많은 기능이 나타났으나, 좌측은 고주파수 대역에서 기능 이득이 낮게 나타나 시리 측정의 REIG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CIC 착용 후 우측과 좌측의 단원 인지도는 56%와 72%로 나타나 헤드폰 착용 시 MCL에서 측정한 것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RIC에 비해서도 양측 모두 20%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장 인지도는 우측과 좌측이 76%와 88%로 나타났는데, 양쪽 모두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면 90% 이상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PF 설문 결과입니다. 설문 결과 EC, 쉬운 청취 상황, 잔향음이 있는 곳에서의 의사소통, 그리고 음원의 방향 탐지 능력에는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경 잡음 하에서의 의사소통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보청기 착용 만족도를 나타내는 K-IOI-HA 설문 결과에서는 35점 중 32점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재원 사항으로는 보청기 착용 후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것에 대한 적응 방법을 교육하였으며, 길석형 보청기의 관리 방법과 전지의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능 재활 사례를 통한 시리 측정의 실무 적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청능 재활의 과정을 다른 센터에서도 적용한다면 난청인의 의사소통 능력 개선, 그리고 보청기 만족도의 향상은 물론 센터의 신뢰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전화 010-2661-2087, 이메일 hearing천사@kakao.com으로 보내주시면 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